자, 그럼 지금부터 피면접관과 면접관과 함께 모의 면접 실제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면접관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착석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있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찬 응원과 그리고 귀담아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먼저 면접관으로 참여해주신 옆에 계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병우 센터장님께서 오늘 간단한 소개와 또 면접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실지 얼마 전에 또 실전 면접이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NCS가 화두죠. 그래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올 1월에 인턴 시험 공고를 하고 2월에 시험을 보고 3월 달에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제 인턴 면접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면접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게 바로 NCS 면접이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물론 기관마다 각 기관의 성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는 공공기관 취업 강담회에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취업 면접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수원대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 교육도 직무교육도 기업에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 면접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보실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용적인 부분들을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떻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지 이런 방법적인 요소들 함께 중점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실전 면접을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 좀 푸시고. 네. 예,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면 좋은데, 지원자께서는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원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그 사업장의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 서비스 재해 예방, 직업건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이 라이벌과 또 공생관계가 존재합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안전공단과 경쟁관계, 라이벌이죠. 또는 공생관계,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다면, 또는 민간 기업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안전보건공단의 공생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재해에 대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료 지급 등과 같은 보상 업무를 담당. 두 기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들을 각 기관에서 따로 운영하게 될 경우 연계성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연계점을 맞춰 나가기 위해 죄송합니다. 사업재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를 통해서 또는 그에 대한 사업재해 대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장 많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 여직원님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핵심 가치 부분을 알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윤수 지원자의 본인의 핵심 가치를 3가지로 강점 기반으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끈기를 키워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오른 높이만큼의 경치를 주었던 산은 제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끈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1200평 규모의 건축공사 감독을 맡아 공정관리 업무를 하면서 어떤 공정에서 어떤 안전 업무에 집중하고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건설 안전 분야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셋째로 저는 신뢰를 키워왔습니다. 시설팀 업무를 하면서 인턴이었지만 어떤 업무든 저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 결과 약 900만 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 금액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지원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원자는 카페에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공단의 고객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생에서 잠시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인생에서 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 지원, 평생 능력 개발, 자격 시험, 외국인 취업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 기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고객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의 정의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이 국가기술 자격 검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59점으로 아깝게 이 불합격한 고객이 화가 나서 지금 지원자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응시자가 시험을 본 본인이 응시한 답안을 공개해달라. 내가 누구에게 채점을 받았는지, 채점자가 누군지, 채점 기준을 공개해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준비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겠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나 규칙 등에서 내규에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고객, 불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고객을 응접실로 응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원한 물을 갖다 드리며 화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사분께 이러한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에게 현재 저희 내규에 관해서 비공개라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그럼에도 화가 계속 나으신 경우라면 상사분과 협의하여 내부 관련 규정이나 다른 사항을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저는 김유진 지원자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일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기관에서는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여러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니 신체적인 매력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매력도가 높은 사람, 또 일을 잘하는 업무적인 매력도가 높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중에 우리 지원자께서는 어떤 부분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함께 일하면 즐거운 사람입니다. 제가 사정으로 인해 모임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유진아 어디 없으니까 진짜 재미없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저의 밝은 인상과 미소는 조직 내에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원자들과 오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소통을 좀 하셨을 텐데요. 본인도 사회적인 매력도가 높은 지원자다라고 본인이 PR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새 지원자
지원자 중에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업무적인 매력도가 가장 높은 지원자는 어떤 분이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는 저기 앉으신 진주 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약간 똑부러진 면을 있는 걸 아까 같이 연습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할 것 같은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희규 지원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지원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학 지원자는 이 중학생 영어 멘토링이나 영어 강사를 통한 지도 강의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동아리 및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기획 등의 경험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연초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죠. 지원자는 올해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저는 금년 목표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직무의 가장 기본인 전기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을 먼저 제1의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제2의 목표로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 협력을 하고자 하는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영어 실력을 더욱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건강과 체력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도 매년 이 사업 계획이나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자께서는 보니까 동아리나 또 다양한 이 시나리오 기획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이 사업 계획이나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할 것인가?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다큐멘터리 기획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점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전달할 방법은 무엇인가? 또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촬영할 것인가를 가장 고려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가용한 예산은 있는지 이러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적용해 보았을 때 먼저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각 직무, 각 부서별로 수행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직무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지원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원자는 직무능력 기반 기술서에 인간공학을 전공을 하고 팀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이 많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직이나 회사 내에서는 이 다양한 종류의 공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분실을 하거나 또는 찾는 데 많은 시간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료나 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지원자가 경험한 효과적인 정보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취업 준비를 위한 이 자료나 정보 수집 경험 또는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기업 분석을 위해 문서를 분류했던 경험에 의하면 핵심 키워드대로 문서를 분류하고 시간 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회사 이름이나 과목의 이름으로 문서를 크게 나누고 프로젝트 이름이나 파일의 용도 같은 핵심 키워드대로 문서를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파일의 이름은 정확히 명시를 하고 파일의 이름 앞부분에 이 파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파일이 시간 순대로 정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제 능력은 그 꼼꼼함에서 비롯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꼼꼼함 덕분에 저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체계적으로 하는 습관 덕분에 저는 예전에 프로젝트 발표 직전에 데이터가 모두 날아간 상황에도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면 부정부패를 해결한 본인의 사례, 용감한 사례가 있는데요. 도전적인 인재로 굉장히 올바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본인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기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제가 세웠던 감시하는 눈으로 모두를 만들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한을 두거나 또는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 자체의 의식에서부터 변화를 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저의 선호가 그 사례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상 피드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한국산업인력분단 같은 경우는 취업 전형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가정을 해서 내 지원자 중에 한 분 정도 추가 합격을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 중에 어떤 분이실까요? 그 이유도 함께 즉흥 질문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네, 과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지 채용이 가능한지. 네. 아니, 그건 대본에 네. 없어. 네, 없었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렇다고 제가 채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네. 그 답변을 정말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주셨고요. 맨 마지막에 네. 답변해 주신 우리 강진준 씨가 네. 나름대로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 못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정말 합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고요. 이제 피드백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병훈 세트장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적인 면들, 저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방법적인 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피드백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앞에서 묻고 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떨리시겠어요. 그래서 약속 하나 하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도움되는 피드백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원자분들 새끼손가락 올리시고요. 네. 내년 합격을 위해서 큰 소리를 외쳐주십시오. 삐지지 말자. 네, 그럼 날카롭고 정확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저 우리 1번 지원자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이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처음 질문을 제일 먼저 받다 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긴장 좀 풀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면접관이 질문한 거를 되묻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이 네 분의 경우에 다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필요하다. 좀 당황스러운 질문,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우리 이윤수 지원자 같은 경우 키워드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핵심 키워드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용적인 면도 굉장히 귀에 잘 들어왔었는데요. 좀 더 삐지지 말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스피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이제 들리는 것들만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좀 더 편안한 인상을 좀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피하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으셨고요. 중간에 아까 누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긴장이 될 때, 그쵸? 어버버 할 수도 있고 말이 막힐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간단하게 그냥 침을 꿀꺽 삼키고 뭐 죄송합니다보다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등 하시면서 편안하게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음을 우리 이해하고 있으니 인정하고 편안하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핵심 키워드적인 요소들을 말씀하실 때는 내용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리듬을 타서 핵심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안녕하세요 신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연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좀 더 리듬을 타면서 한다면 귀에 쏙쏙 들리는 정보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 평입니다. 김효진 지원자께서도 처음에는 좀 답변하시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공동적으로 네 분 중에 시선 처리가 사실은 제일 괜찮았습니다. 면접관을 양쪽을 다 동시에 같이 응시를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이컨택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컨택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네 가지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면접관과 우리가 떨리면 편안한 아이컨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감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기심의 눈빛을 한번 보내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감정도 다스리면서 호기심의 눈빛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흐르나요? 이 기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나의 일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호기심, 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설레임, 그리고 마지막에 인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눈빛을 마음속으로 정화시킨 다음에 표현을 하시면 떨림이 드다든지 우리 이일규 지원자가 굉장히 아이컨택이 불안하셨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설렘, 기대, 인정 이렇게 네 가지 감정을 담아서 편안한 아이컨택을 하시면 훨씬 더 소통하실 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원자입니다. 예,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이일규 지원자께서도 이 표정이나 이 시선 처리에서 조금 불안했고요. 다만 이 면접관이 요구하는 질문에 100%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해주신 분은 사실은 이일규 씨입니다. 특히 본인의 시나리오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고 하지만 본인의 학창생활에 동아리나 또는 팀 프로젝트나 본인의 수행한 이런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체육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회사 차리면 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인 면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셨고요. 내용 쏙쏙 귀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식에 맞게 적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질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례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호사다마라는 스피치 공식을 주로 쓰는데요. 첫 번째 호는 호감 가는 멘트로 시작을 한다. 사는 사례.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지원자가 말씀을 할 때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통 면접관들은 추가 질문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호감 가는 멘트로 시작, 사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나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짐을 바탕으로 나의 느끼는 것들을 바탕으로 마인드, 이 기관에서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겠다, 어떤 것을 기여하겠다, 뭐뭐 하고 싶다로 끝나시는 멘트를 하신다면 훨씬 더 서로 간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사다마 공식에 가장 적합하게 전달을 하신 스마트한 언어 표현력을 오늘 흡수하셔서 굉장히 훌륭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지원자입니다. 예, 마지막에 강진주 지원자를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네. 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만 다른 옆 지원자들이 이야기할 때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제가 잠깐 봤지만 우리 강진주 지원자가 그런 부분에서 제일 낫지 않나. 다 정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이야기할 때 공감을 하거나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A, B, C로 나눠서 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피리언스 부분입니다. 보여지는 모습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신체적인 매력도가 아니라 어떠한 표정으로 경청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눈빛, 아이 컨택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지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시고요. 비헤이버, 행동적인 요소인데요. 굉장히 오늘 행동이 바르다입니다. 바르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몸을 오픈마인드를 열어서 제스처도 오픈형으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보다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과.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소통력에 좀 제스처로 자유롭게 좀 하신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우리 네 분 지원자 모두 다 오늘 긴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는 보여지고 들려주고 행해지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됐고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이 방금 잠깐 사례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NCS 기반 면접이라는 게 바로 이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접을 준비하는 이 학우들이라면 최소한 그 지원 기관에 대해서 비전이나 미션이나 또는 경영 방침이나 해당 수행 사업 정도는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최소한 1년 미리 1년 전부터라도 어느 특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상상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긍정적인 상상으로 좋은 기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시고요. 네 분 다 함께 모이셔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우리 신나게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희도 화이팅 한번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피면접자와 그리고 면접관 두 분께 여러분